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KH에서 꺼내시고요. 보시면서 들으면 되는데, 확률에서는 쌤이 딱 6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유형은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저기, 풀이하는 우리가 숙지해야 될 풀이 틀은 좀 뻔한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쌤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를 해서, 문제를 읽을 때 뭐뭐를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고 알겠죠? 그거는 경우의 수 두 문제를 인식해서 탁 끊어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 원하는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가 있었고 저번 시간에 정리한 두 번째 유형이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알겠죠? 곱셈 정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시행을 연달아 이루어질 때 얘가 원하는 게 있고 얘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얘 확률 곱하기 얘 확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알겠죠? 이 곱셈 정리의 좀 성질을 파악하기 쉬운 문제가 저번에 풀었던 비 오고 비 안 오고 이런 문제 있잖아. 비 온 다음날 비 올 확률이 얼마고 비 안 온 다음날 비 올 확률이 얼마다. 오늘 비가 왔다. 3일 뒤에 2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그 사이에 이제 비가 계속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막 정리한 다음에 케이스를 분류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버전. 알겠죠? 그렇게 푸는 문제가 곱셈 정리고요. 그 다음 배웠던 유형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뭐였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의 확률이라는 표현 했죠. 그죠? 표현법을 정리하면요. P, A, 바, B라 배웠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B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조건이죠.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풀이법은 B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B의 개수가 전체 개수고요.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온 거니까 B 안에 들어있는 A의 개수가 원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PB분의 PA교비로 구해도 그 값은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쌤이 정리해서 증명을 해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방의 문제를 만나면 개수분의 개수를 할지 확률분의 확률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쌤이 뭐라 얘기했냐면 개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나 퍼센트 문제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푼 문제는 뭐 볼트를 생산하는 어떤 공장에서 A 기계 B기가 있는데 60% 40% 불량률이 3% 1%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우진한테 기억납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전체 개수를 1000개로 지정하고 알겠죠? 개수를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라고 얘기했고 알겠죠? 그 외의 모든 문제 싹 다 확률로. 알겠죠? 확률분의 확률의 조건부 문제는요. P, B의 확률부터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확률 두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문제의 확률분의 확률을 풀 때는 두 개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인식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배웠던 게 뭐냐면 독립과 종속 파악 문제죠. 종속 파악 문제. 독립이 뭐였지? 준서가? 독립이 뭐야? 교집합의 확률이 나머지 두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독립의 원래 의미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 뭐 제비뽑기를 할 때 뭐 앞에 뽑는 애가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게 독립이죠. 네, 그런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독립 확인할 때는 그 수식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입니다. 알겠습니까? 독립의 성질도 배웠어요. 독립은 어차피 A와 B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가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냥 PA랑 같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독립은요. A, B가 독립이면 A랑 B 여사건 또한 독립이고 뭐 A 여사건, B 여사건 독립이고 다 독립이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독립이라는 것이 두 사건이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그러면 B가 나온 사건이나 B가 안 나온 사건이나 어차피 A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A, B가 독립이 밝혀지면 여사건은 독립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준 알겠어? 그런 얘기들을 쌤이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다. 자 오늘은요 딱 두 개의 유형만 배우면 이 진도적인 개념적인 파트는 끝나는 건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5번이죠 5번. 다섯 번째 유형은요 수식 문제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식 문제. 요거는 뭐냐면 자 문제의 모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다섯 번째 유형은 그 유형의 모양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128페이지에 교재 봐봐. 128페이지에 690번 691번 모양만 봐야 돼. 이런 유 그 다음 129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다 요런 것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문제 연락 많습니다. 수식 문제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나오면 가볍게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 유의 문제를 쌤이 수식 문제라고 분류해 놓은 거야. 문제는 바로 파악되겠죠? 그죠? 자
자, 그럼 선생님, 이런 수식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풀이 전략을 선생님 세팅해 주는 거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첫 번째, 문제, 독립이란 멘트가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수식으로 푸세요. 수식으로 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독립이면 뭐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뭐랑 같다고? PA 곱하기 PB랑 같은 게 독립 아니야? 맞아? 그죠? AB가 독립이다 라고 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수식 문제 만나면 식으로 풀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식으로 푸냐면 잘 들어봐. PA 곱이는 PA 곱하기 PB 맞지? 독립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PA 바 B나 PA 바 B 여사건이나 얘 둘은 뭐랑 같아? AB가 독립일 때는 뭐랑 같다고? PA. 왜? 조건부가 의미 없다니까. 독립이면 조건부가 나오면 뒤에 조건을 지워버리면 돼. 왜? 영향 안 받으니까. 알겠죠? 그럼 만약에 PA 합 B는요? 요거 우리 구하는 공식 알죠? 어떻게 구하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아니야? 그죠? A 교집합 B잖아. 뺄 때. 이해됐습니까? 근데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일 거 아니야. 상황이 됩니까? 오케이? 만약에 PA 교집합 B 여집합을 만나면 잘 봐. 독립일 때는 AB가 독립이면 얘랑 얘도 독립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독립이니까 교집합은 곱셈으로 바뀌겠지.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여사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쌤이 뭐 나올 만한 것도 좀 보여드린 건데 여기 있는 모든 식을 보시면요. 봐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간에 모든 식을 PA와 여기 봐봐. 오른쪽. PA와 P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왜 그 수원에서 수열 배울 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요. 모든 항을 A와 D로 정리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 문제에서 힌트 몇 개면 문제 끝나는 거야? 2개. 힌트 2개 나왔으면 A와 D로 조지면 답 나올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은 힌트 몇 개면 돼? 2개. 왜? A와 R로 모든 게 표현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수식 문제는요. 힌트 몇 개면 되겠어? 2개면 그 문제 끝나는 거야. 왜? 모든 표현을 PA와 PB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해야겠죠? 여기 만약에 선생님 여기는 P 6번인데 야 PB의 6번은 1-PB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건 식으로 조지면 금방 끝납니다. 아시겠죠? 우주 뭔지 알겠어? 자, 선생님 문제 풀어볼게 봐. 자, 독립이란 멘트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수식 문제 풀 때 독립 문제는 뒤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뒤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133페이지입니다. 봐봐. 쌤이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문제 한 4문제 정도를 순식간에 풀어드릴게요. 완전 쉬운 풀이 아니겠죠? 이 유형 5번이 제일 쉬워. 대신 쌤의 이런 틀을 잘 지켜서 풀어야 돼. 그래야 쉬워. 알겠죠? 내가 후루룩 풀어볼게. 한 문제는 어차피 1분도 안 걸려. 자, 봐봐. 717번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스톱!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겠어? A, B가 독립이래잖아. 이해되겠어? 독립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내가 풀어볼게. PA는 3분의 2래요. PA 곱하기 PB가 독립이래니까 굳이 교집합 쓸 거 뭐 있어? 9분의 1이래. 맞아? 3분의 2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2 PB는 9분의 1이래. 뭐야? PB 구했네? 양변 3 곱하고 2 나누면 PB는 6분의 1이네? 그죠? 뭐 구하래? PB 구하래. 정답.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준 알겠어? 그 다음 그 밑에 문제 내가 몇 개 봐볼게. 봐봐. 이 문제만 쉬운 게 아니야. 독립은 원래 쉬워. 봐봐. 그 다음 갑니다. PA는 718이야. 내가 얼마만큼 쉬운지를 보여드리고 계속 순서를 쭉 풀어볼게. 봐봐. 알겠죠? PA는 3분의 1. AB는 독립이라는 거 확인했죠? 식으로 조져. 갑니다. PA 여사건은 얼마겠어? 3분의 2 아니야? PA가 3분의 1이니까 는 7 곱하기 PA 곱하기 PB 아니야? 독립이라니까? 그죠? 대입 3분의 2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7 곱하기 PB래. 산수는 내가 빨리 할게. PB는 7분의 2. 정답. 끝.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719입니다. 719인데 잘 보세요. 719입니다. PAB 독립.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겠지? 그죠? PA가 봐봐. PA가 2분의 1. 쌤 푸는 거 잘 보고 푸세요. PB가 3분의 1. PA 교집합, B 여집합. 여집합이에요. 여사건을 풀래. 그죠? AB가 독립이면 얘 둘도 독립 아니야? 이해돼? 교집합은 뭐랑 같다고? 곱하라고. 독립이 되잖아. 이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PA가 얼마야? 2분의 1. PB가 얼마겠냐? PB 여사건이 얼마겠냐? PB가 3분의 1이잖아. 3분의 2일 거 아니야. 우주 이해되겠어? 정답 3분의 1. 한 문제당 30초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이 유형에 그나마 어려운 게 뒤에 있지 않을까? 쌤 제일 뒤에 거 풀어줄게. 그나마 어려운 게 뒤에 있겠죠. 737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들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737번입니다. 자,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쉽게 풀리는지 볼게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 오케이. 딱 머릿속 장착. PA, PB로 조정. 됐어요? 문제 갑니다. 자, 독립이야. PB 바 A는 조건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독립일 땐 조건부 따윈 필요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힌트입니다. PB랑 뭐랑 같다? PA랑 같다라는 힌트 줬어. 그러네. 하나 체크. 됐어요? 두 번째.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하기 PB 아닙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구분이 오다. 요거 이해돼? 그죠? 그러면 힌트 두 개 나왔잖아. 풀라고 준 거야. PA를 X라고 잠깐 이름을 지을게요. X 더하기 X 2X 마이너스 X 곱하기 X X제곱은 9분의 5. 이해돼가?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분의 5.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9 곱하기 9 곱하면 9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빨리 찾아. 3, 5, 10, 3, 3 1, 5 둘 다 마이너스. X는 3분의 1 또는 3분의 5입니다. 이해됩니까? 3분의 5가 나올 리가 없죠. 왜? 이거 확률이니까 1보다 클 수가 없겠지. 3분의 1이네. 그죠? 그나마 아까처럼 바로 답이 띡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뒤에 있나 보지 뭐. 문제 하나 쓰면 끝날 일입니다. 알겠죠? PA를 구했습니다. PA 교집합 B를 구하래. PA 교집합 B는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아닙니까? 그죠? 얘 3분의 1, 얘 3분의 1, 9분의 1이겠네. 그죠? 얘는 뭐 바로 숫자가 안 튀어나오니까 풀이 시간 한 1분 정도. 이해되겠어? 우준아 쉽지? 네. 독립은 아주 쉬워요. 이 성질을 잘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유형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독립은 알겠습니다. 독립은 뭐 PA, PB로 조지니까 금방 나오네요. 독립은 완전 쉬워. 수시 문제가 나오면 독립인지부터 확인하는 말이야. 알겠죠? 확인해서 독립이면 바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선생님 독립이란 말이 없으면요. 요거를 좀 잘 풀어야 돼. 그 외에. 물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수시 문제는요. 이렇게 푸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세요. 오케이? 그러려면 전체 개수를 지정해야 돼. 왜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조건부 확률의 그 불량률 문제 풀 때 전체 1000개라고 풀었잖아. 그런 식으로 풀라고. 대신 그런 식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전체 개수는 그럼 어떻게 지정합니까? 여기 1000개로 합니까? 아니 1000개 아니야. 얘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얘를 각 분모들의 잘 들어. 분모들의 곱의 배수를 이용하세요. 최소 공배수 아닙니다. 알겠죠? 다 곱해. 그놈의 배수를 잡으란 말이야. 전체 개수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전체 잡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잘 이해 못해서 전체를 잘못 잡으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A 집합의 개수가 뭐 3분의 1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게 나왔다는 건 여러분 전체를 센스 있게 잡지 못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그냥 밀고 가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꼭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답은 다 나오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대신 물론 문제풀이 환경을 고려한다면 좀 센스 있는 전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 남겨두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독립 이제 없는 문제로 가볼게요. 130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130페이지 봐봐. 130페이지입니다.
수식 문제는 아주 쉬워요. 알겠죠? 130페이지입니다. 700번, 700번. 쌤, 프린트를 잘 봐야 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만 잘하면 돼. PA가 9분의 5래. 알았어. PB가 3분의 1이래. 알았어. PA와 B가 3분의 2랍니다. 그때 질문이 P, B와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문제는 지금 독립이라는 멘트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풀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라고. 가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전체를 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개수로 지정을 할 거야. 전체 개수를 몇 개로 가는 예를 들을까? 선생님 말이. 요 말을 인지한다면 이런 문제는 전체 개수를 몇 개로 하는 게 좋겠어? 81개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우준 알겠어? 분모가 9, 3, 3 다 곱해. 9, 9, 81. 81의 배수로 하라고. 81개 아니면 2배 162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냥 81개로 할게요. 알겠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러면 9개 아닙니까? 최소 배수 별로 안 좋아 생각보다. 알겠죠? 그냥 배수로 가. 알겠습니까? 자, 개수 정리해보기. 잘 봐. 개수 정리합니다. 선생님 풀을 잘 보세요. 자, 전체를 81개로 하고 이 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각각의 개수 구해볼게. 주목. PA가 9분의 5야.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9분의 5야. 곱하기 9분의 5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 9, 45. 45개가 들어있어.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 영역이 2개니까. 알겠죠? 45를 일단 밖에 써놨어. 이해되겠습니까? 오준호 집중. 자, B는요? 3분의 1이야. 곱하기 3분의 1. 몇 개야? 27개. 까지 이해됐죠? 됐어요? 자, 교집합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은데 이해해볼게요. 합집합의 개수가 합집합의 개수가 81 곱하기 3분의 2라는 거니까 54개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봐. 각각이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이 54개라는 건 얘들 더해봐. 얼마야? 60, 72잖아. 거기서 54를 빼면 6, 8, 1 되겠네. 18개가 겹쳤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얘 둘의 합이 6, 70인데 합집합이 54라는 건 겹친 게 18개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만 뚫리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얘가 18개면 여기 몇 개 있겠어? 여기는 뭐 9개 있겠죠? 그래야 둘의 합이 27일 거 아니야? 여기 18개만 빼면 27개 있겠네. 그래야 더하면 45개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합집합이 54개니까 바깥쪽에는요 81에서 54를 빼면 7, 27개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상황은 다 이해됩니까? 우준 이해돼? 자, 개수가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답을 구해주면 돼. 답 구해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를 전체로 봤을 때 A가 몇 개인데? A가 몇 개야? 45개. 이해됐어? 45개 중에서 A 중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B가 몇 개야? A 안에 들어있는 B가 몇 개야? 18개. 약분하면 정답. 이해되겠어요? 우준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봐봐. 내 문장 넘을 거예요. P, A 6건 봐, B 6건.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풀기 어려워하거든. 조건부의 의미만 알면 이거 다 쉬운 문제야. 무슨 말이야? B 6건을 전체로 봤을 때 B 6건이 몇 개? 27, 27. 총 54개 중에서. 됐어요? 이 둘 중에서 A가 아닌 게 몇 개야? 이 둘 중에서 A가 아닌 게 27개. 이해돼? 전체가 B 6건이니까 B가 아닌 것들만 봐야 돼. 이 두 개 중에서 A가 아닌 건 이거잖아. 27개.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수식 문제에 독립이나 멘트가 없는 건 이렇게 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준 알겠니? 네, 이렇게 풀면 돼. 알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이게 바로 안 뚫릴 때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안 뚫린 거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금방 뚫릴 것 같고요. 요거 봅시다. 703번 가볼게요. 이 정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703번.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볼게요. 703번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703번입니다. 보시죠. 자, 703번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1이고요. B바 A가 5분의 2고요. 얘도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여러분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3분의 1이라 돼 있는데 요거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어릴 때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배웠는데 이거 뭐랑 똑같아? P 전체 여사건을 빼면 A 합 B가 되는 거 이해해? 요거 이해돼? 요거 이렇게 바뀌는데 자 표현들 생소하죠? 팁 하나 적어놓을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봐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있으면요 전체 여집합 빼면 이걸 다 반대로 쓰면 돼. A 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요런 거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 배웠어요. 고1 때 알겠죠? 뭐 예전에 본 기억 있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이 나나 알겠습니까? 어려운 틀이 아니니까 알겠죠? 요거 이 말이야. 잘 봐. 야 얘의 여사건이 3분의 1이라는 건 PA 합 B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힌트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어. 근데 뭐 구하래? P, B를 구하래. 가볼게요.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문제지.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라. 알겠습니까? 프린트를 정확히 지키세요. 그래 쉬워. 가볼게요. 전체 개수 몇 개로 할까? 전체 개수. 45개 맞겠죠. 봐봐. 3 곱하기 5 곱하기 3 하라고. 45개, 90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45개 할게 봐봐. A, B가 이렇게 있어. 네, 용어도 다시 존다. 봐봐. PA가 3분의 1이야. A가 몇 개라고? 15개. 이해했어? 그 다음 잘 봐. A를 전체로 봤을 때 15개 중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B가 5분의 1이에요. 자, A 안에 들어있는 B는 여기죠. 얘가 5분의 2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15의 5분의 2니까 15 곱하기 5분의 2 몇 개예요? 6개. 됐어? 얘가 뚫리면 이 문제 끝난 거야. 얘 6개면 여기 9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알겠어? 여러분 합집합이 32개야. 아 32개 3분의 2야. 그럼 합집합의 개수 몇 개 나는 거야? 45 곱하기 3분의 2 하면 30개. 그지? 오케이? 그럼 합집합이 30개면 여기 15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B가 21개 있는 거죠. P, B를 구해라. 답은 45분의 21입니다. 약분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외 버전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거 풀다 보면 좀 어려운 환경을 가끔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705번. 얘도 쉽겠는데? 잠시만요.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자, 오케이. 708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708번입니다. 708번입니다. 보시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잘 보세요. 이 정도 수준. 자, 708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2분의 1, PA가 2분의 1, 그리고 PB가 3분의 1. 708번입니다. PA 바 B 더하기 PB 바 A가 6분의 5예요. 그죠? 그때 PA 교집합 B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보시죠. 자, 얘 또한 그 독립이라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라고? 전체 개수 지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개수로. 알겠습니까? 가볼게. 자, 전체 개수를 뭐 S를 잡고요. A, B가 있을 텐데. 자, 봐봐. 자, 전체 개수 몇 개로 할까요? 36개. 그렇지. 6분의 1, 3, 2. 36개. A의 개수는 18개. 2분의 1이니까. 그죠? B의 개수는 3분의 1이니까 12개가 되겠네. 그쵸?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 보시면 PA 바 B잖아. B를 전체로 봤을 때, 자, 이거 써볼게. B를 전체로 봤을 때가 12분의, 그죠? B 안에 들어있는 이제 A의 개수, 즉 교집합 개수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숫자로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 독립이 아닌 멘트의 문제를 풀 때 개수를 지정하다 보면요. 뭔가 개수가 딱 안 나온 경우가 있어야겠죠?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풀다가 풀이 안 되면 문자를 활용하세요. 알겠습니까? 문자를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정확히 안 나오면 그냥 얘를 그냥 뭐 x겠다 쳐. 뭐 예를 들면 여기 a, b, c라도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둘이 하면 18이고 둘이 하면 10이겠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a를 쓰기 싫으면 여기 18-b 이거 나쁘지 않아. 알겠죠? 뭐든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개수가 안 나와 있어 문자 지정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p, a와 b를 구할 때 b의 개수 나와 있으면 12분의 선생님 교집합 개수 안 나와 있는데 형 x라 해야겠냐. 알겠죠? 여기 x가 치면 얘가 12분의 x 아니야? 그죠? 이래서 더하기 p, b바이는 뭐야? a를 전체로 봤을 때 18개 중에서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b니까 x잖아 또. 그쵸? x가 6분의 5다 이 말이야. 이래서 요거 풀면 x 나오겠죠. 끝.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식 문제는 풀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알겠죠? 독립이란 멘트가 있으면 아까 선생님 한 것처럼 PA, PB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힌트 2개 나와 있으면 싹 다 대입. 그럼 끝. 됐어요?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문제는요. 전체 개수 지정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수 지정해서 풀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특정 개수가 필요한데 안 나와 있다면 문자로 사용해라. 알겠죠? 그러면 뭐 안 풀릴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 개만 더 풀고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자, 한 개 뭐냐면 이 배반 사건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690번 위로 올라가. 690번. 이런 이제 그 독립이나 멘트가 없는 것들 중에서 이런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표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보세요. 자, 690번입니다. A, B는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뭐였지? 교집합이 없는 거. 알겠습니까?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는 두 집합.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질문이 이래요. P A 교집합 B 여집합 뭐 사건을 얘기하면 A 교집합 B 여사건 그죠? 얘가 5분의 1이고 혹시 여러분 이게 옛날에 배웠던 이게 A 차집합 B인데 기억이 나면 좋고 많이 말고 알겠죠? 이따 그냥 풀게요. 그 다음에 P A 여사건 교집합 B가 4분의 1일 때 P A와 B를 구해라. 이게 질문이야.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A, B는 배반 사건입니다.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개수 지정해서 풀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전체 개수를 S로 잡고요. 여기 A, B를 그릴 때 겹치는 게 없게 그려야죠. 이렇게. 이래서요? 전체 몇 개로 할까? 4랑 5니까 20개, 뭐 40개, 80개 뭐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20개로 합시다. 자, 문제 풀어볼게. 봐봐. 어렵지 않아. 잘 봐. 자, A랑 겹치면서 B가 아닌 거야. 이해했어? B가 아닌 게 이거 두 개잖아. 그치? 그 중에 A랑 겹치면 A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게 배반 사건이다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냥 PA네요. 이거 이해돼? 그죠? 그럼 PA가 5분의 1이니까 여기 몇 개 있다 소리야? 4개 들을 때 이 말이시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얘도 구해볼게. 얘는 무슨 말이야? A가 아니면서 B인 거. A가 아닌 게 이거 두 개인데 그 중에 B고 이거 B잖아. B. 이건 그냥 P, B란 소리야. 이게 특이한 거죠. 왜? 배반 사건이니까. 이해했어? PB가 4분의 1이라는 것은 20 곱하기 4분의 1. 5개가 여기 들어올 때 말이죠. 바깥쪽에 몇 개 있겠어? 이런 게 있겠네. 끝! 질문이 뭐야? P, A 합 B를 구해라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전체 개수 20개 중에서 A 합집합 B 개수 몇 개야? A 합 B 몇 개? 9개.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수식 문제 풀이라인 정확히 이해되시죠? 뭐 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이거 알겠죠? 요 선생님이 잡아둔 틀만 딱 기억하시고 그렇게 연습만 좀 하시면 여기는 뭐 금방 풉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5번째 유형인 수식 문제였다라는 거가 있죠? 자, 그리고 확률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야기. 6번입니다. 6번. 여기 있을게요. 6번. 독립시행이라는 파트입니다.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딱 잡아드린 이유는 암기해서 이걸 적용하는 문제에 적용해서 풀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독립시행은 공식이라고 쓰면 얘를 딱 규정을 박았는데
여러분 공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공식을 배울 때는요 딱 두 가지 배워야 돼. 그 내용을 배워야 될 것이고 언제 쓰는지 배워야 돼. 공식은 사용식이 다 정해져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 안 돼. 근해 공식. 그죠? 명확하게 쓰는 상황이 있어야겠죠? 상황을 알아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은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잘 봐. 이럴 때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요때 쓰는 공식이 독립시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행위 반복이 시행을 반복하면서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은 독립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립시행이다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시로 볼게. 예를 들면 이건 공식이라고 그랬어. 주사위 한 개를 봐봐.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행위를 4번 반복하는 거죠. 오케이? 잘 들어. 이 공식은 정확하게 쓰는 상황을 알아야 돼. 그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이게 독립시행 문제인데 물론 개념 문제입니다. 왜 독립시행인지 매칭을 시켜드릴게요. 봐봐. 주사위를 4번 던져. 같은 시행 4번 반복 맞지? 그러면 매 시행마다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바뀌어 아니면 똑같아? 처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같은 주사위니까. 그렇죠? 오케이? 주사위는 6개니까 3의 배수 2개니까 6분의 1일 거 아니야. 계속 6분의 2겠지. 독립시행이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우리가 독립시행 공식을 다시 안 배웠으니까 내가 그냥 풀어볼게요. 우리가 곱셈 정리 배웠기 때문에 이거 그냥 풀 수 있어. 얘는 그냥 곱셈 정리 풀면 돼. 주사위를 4번 던지지? 그럼 봐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4번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에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고 또는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또는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또는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냥 곱셈 정리로 풀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알겠어? 진행할게요. 자, 1월 확률 얼마야? 잘 봐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인데? 아까 했잖아. 6분의 2 3분의 2겠죠. 그죠? 한 번 던질 때. 알겠습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얼마겠어? 3분의 1이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3의 배수 3분의 1이구나. 3분의 1, 3분의 2구나. 3의 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안 나올 확률 3분의 2. 그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될 확률 얼마겠어? 처음에 3분의 1이 나오고 한 번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3번 나온 거잖아. 이해돼요? 자, 위치는 다르지만 이 확률이 어떻게 써? 당연히 같겠죠. 왜 독립이니까 순서만 다를 뿐인 거지 위치는 똑같잖아. 그죠? 같겠죠. 이 문제 정답이 얼마야? 이 문제 정답이 그러면 3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3분의 2가 3번 나오는데 그런 게 몇 가지야? 곱하기 4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공식을 유도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자, 여기서 공식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잘 봐. 일단 4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오니까 확률은 당연히 이걸 거 아니야. 요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약에 P라 하고 그놈의 6번을 Q라 하면 4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올 거면 P가 한 번 나오고 Q가 3번 나왔겠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근데 여기 앞에 있는 4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4는 총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인 거잖아. 그죠? 자, 이게 왜 4가지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 4가 나온 배경을 얘기합니다. 얘가 왜 4가지냐면 4번의 기회 중에서 동그라미가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그죠? 여기서 4개 중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봐. 얘를 만족하는 답을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4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3번은 얘가 아닌 게 나오면 돼. 라고 쓰는 게 독립시행 공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준 알겠어? 이 상황은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일반화 시켜서 쌤이 필기에 이렇게 봐봐.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일반화 시키면 문제가 이래요. 독립시행은 문제가 항상 이래. n번 반복 시행 중 반복할 때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독립시행 문제는 항상 멘트가 이렇게 나와. 알겠죠? 뭐 말장난 쳐서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나 뭘 해야 돼? 봐봐. 가로하고 P를 먼저 구해야 돼. 쌤 P가 뭔데요? 여기 있는 P. 얘가 P야. 내가 원하는 거예요, 확률.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지금 원하는 게 3의 배수였잖아. 그러면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일단. 알겠습니까? 가볼게, 봐. P가 뭐냐면 한 번 시행해서 뭐뭐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P를 일단 구해놓고, 알겠죠? 이제 공식을 씁니다. 공식, 이거 외워야 돼.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오면 됩니다. 라고 답을 쓰면 돼요. 쌤 여기 Q는 뭐죠? Q는 6번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걔가 안 나온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이에요. 이건 암기. 알겠죠? 상황과 문제 예시와 공식을 암기. 알겠습니까? 요 상황에서는 저 공식으로 풀 거야. 그게 좀 쉬운 거지. 왜 공식 쓰면 되는 거니 그냥. 알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 문제 적용하면서 쌤이 독립시행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개념 문제고 좀 더 이제 단계별로 상황적으로 헷갈리게 만든 문제들 좀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갑니다. 독립시행 가볼게요. 자, 독립시행 문제는 여기 마지막 유형에 잡혀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 하면 확률 단원이 끝납니다. 알겠죠? 여기 답니다. 확률은 유형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정말 내용이 작아요. 알겠죠? 다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짜리부리한 유형 분류해놨겠지. 그건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풉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도 그냥 풀리면 어려울까봐 쌤이 보여주는 거야. 봐봐. 보시죠. 741번입니다. 자,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고 쌤은 식만 만들게요. 741번입니다. 741번. 마지막 유형까지 왔어요. 여기 우리 교재가 문제 올라가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 그냥 끝납니다. 보통 공부는 알겠죠?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끝나. 봐봐. 자, 741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한 개의 주사위 3번 던질 때 자,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이미 냄새가 나죠? 같은 행위를 3번 반복해. 알겠죠? 질문이 5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이 P1이. 그리고 5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이 P2래요. 독립시행이죠? 이해됐습니까? 우준아 독립시행 알겠어? 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해요. 그 말이죠? 오케이. 뭐부터 구해야 돼? P부터 P. P가 얼마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5의 약수 뭐 있어? 1, 5 두 개 있잖아. 3분의 1이겠네. 준비. 됐어? 오케이?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구합니다. 자, 얘부터 할게요. P1은 3번 중에서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온 몇 번? 2번은 3분의 2가 나왔겠지. 얘가 아닌 거. 정답. 됐어요? P2 갑니다. 3번 중에서 얘가 2번 나오는 거. 3번 중에서 2번 P가 나오고 2번 P가 아닌 게 한 번 나와야지. 정답. 끝. 알겠죠? 공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독립시행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 잡아내고 NCR에 P의 R승 곱하기 Q의 N-R승 끝.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풀면 독립시행이 끝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743번 가볼게요. 743번입니다.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문제를 매번 이렇게 너무 뻔하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말을 좀 바꾼 거 가볼게. 743. 주소가 따라와. 단계별로 빨리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개념은 다 끝났고요. 이제 변화가 될 만한 유형들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냄새 나죠?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독립시행 냄새 납니다. 근데 모든 수의 곱이 나온 모든 수의 곱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요. 뭐라고? 모든 수의 곱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요. 오케이? 그럼
그러면 잠깐만 봐. 이게 지금 문제가 표현을 봐봐. 원래 독립시행은 n번 반복할 때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인 거야. 이건 개념적 문제가 알겠죠? 이제 뭘 장난치냐면 말을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좀 너무 쉬우니까 6번 중에 뭐가 몇 번 나오는지 네가 찾아봐 이런 뜻인 거죠. 말을 돌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모든 수의 곱이 소수 일념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지? 자, 헷갈린 친구들 예시를 한번 해봐. 예시를. 예를 들어서 야 6번은 주사위를 던져서 다 곱한 게 소수가 되는 한 가지 케이스만 적어봐. 뭐 있어? 하나 불러봐. 6개 뭐 나오면 돼? 이게 바로 이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해봐야 돼.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봐봐. 우준 하나 불러와봐. 6번 어떻게 나오면 돼? 6번의 눈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곱이 소수이려면. 감이 하나? 꽤 많을 텐데 한 가지 케이스만 얘기해보라고. 순서가 네가 얘기해봐. 어떻게 나와야겠어? 어? 자, 2가 2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탈락. 2면 벌써 4잖아. 소수가 아니야. 6이 나오면 돼? 안 돼? 탈락. 6이 나오면 바로 탈락. 6이 소수가 아니잖아. 그치? 소수가 2, 3, 5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숫자가 뭐야? 1 아니야? 1 야 1이 무조건 5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만약에 선생님 1, 2, 3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다 곱하면 6이잖아. 이런 게 2개 나오면 탈락 바로. 왜? 얘가 약수일 거 아니야. 약수가 2개만 쓸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말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 야 1이 몇 번 나와야 되냐 무조건. 무조건 5번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이 뭐가 나와야 돼? 소수가 나와야지. 아무거나 나오면 안 돼. 1도 안 돼. 2나 3이나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다 곱하면 2하면 3하면 모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되게 특이하게 문제 뽑아낸 거죠. 이해됐어요? 아 결론은 이겁니다. 봐봐. 쌤, 모든 수의 곱이 소수라는 게 이 말이네요. 1이 5번 나오고 소수가 한 번 나오라는 얘기네요.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독립시행이 약간의 변형 문제인 거죠. 왜? 6번을 반복할 때 1이 5번 나오고 소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1이 아닌 게 아니라 1이 아니지만 소수가 나와야 돼. 알겠죠? 자, 여기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얘를 기준 갈게요. 알겠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 얼마야? P가 6분의 1. 그죠? 내가 얘를 기준 잡았다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6번 시행 중 1, 2 5번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독립시험 맞잖아. 이해겠어요? 독립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답 구해볼게. 자, 갑니다. 6번 중 1번 5번 6분의 1의 5승. 그죠? 그리고 원래는 잘 들어. 원래는 이걸 구하려면 여기 6번 쓰는 건데 여기 6번 쓰면 돼? 안 돼? 안 돼. 남은 한 번은 뭐가 나와야 돼? 소수 2, 3, 5 이렇게 1이 아닌 게 아니라 2, 3, 5가 나와야 돼. 이해됩니까? Q를 쓰는 자리에 6분의 2, 3, 5 3개 3을 써야 돼. 정답. 이해되겠어요? 조금씩 장난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말장난을 치는 거죠.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독립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좀 더 다양한 풀이의 독립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됐고 이 두 가지를 엮어내는 경우가 있어. 봐봐요. 753번. 이것도 얘네들이 정말 잘 만드는 독립시험 문제예요. 753번 봐봐. 753. 내가 이 잘 나오는 유형 변화들 다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753. 753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진대. 상황을 2개 분리하는 거야 이제. 상황이 됐어? 그럼 우리가 봐봐. 이런 거 좀 풀다 보면요. 풀이를 이렇게 분리해야 돼. 봐봐. 주사위를 던져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 아니야? 그죠? 우준 이해됐어? 홀수가 나오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질 거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2번 던질 겁니다. 이렇게 확률적 정리가 중요한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게임을 하는데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지고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 2번 던지고 이게 중요한 거지. 확률적인 접근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 뭡니까? 봐.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여기서 뭐 동전을 3번 던지든 2번 던지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가 얘의 질문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얘는요. 곱셈 정리처럼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어? 2가지 있겠죠. 알겠습니까? 왜 2가지야? 첫 번째 케이스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또는 2번째 케이스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우준 알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동전을 3번 던진다는 건 이미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다는 소리지. 2분의 1 들어와야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질 거니까. 됐습니까? 곱셈 정리가 개입되는 거죠. 자, 이제 동전 3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요거 독립시행이죠. 맞습니까? P가 얼마겠니? 2분의 1일 거 아니야.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해되겠어요? 공식 적용. 3번 중 1번. 2분의 1이 1번. 남은 2번은 뒷면. 끝. 이해돼? 주사위가 홀수가 나와서 동전을 3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독립시행 공식. 3번 중에 1번 앞면 나왔고 남은 건 뒷면 2번. 우준 이해됐어? 이거 요즘 2분의 1이 4번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이 4번 나오는 거 무슨 말이야? 1번, 2번, 총 3번이잖아. 맨 앞에 붙은 2분의 1. 이건 뭐야? 얘 때문에 나온 거지. 이거 뭔데? 주사위를 던진 게 홀수인 거. 네. 주사위는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이거 독립시행 상관없지. 네. 홀수가 나왔으니까 3번 던질 건데 3번 중에 앞면이 1번이니까. 이렇게. 이랬으면 요 뒤에 거만 독립시행. 됐어요? 자, 얘는 주사위를 던진 게 짝수가 나온 거야. 2분의 1. 이건 독립시행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주사위를 던진 게 2분의 1로 짝수가 나와서 이제 동전을 2번만 던질 거야.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1번 나오는 확률은요. 이거 독립시행. 이해됐어? 우준 이해돼? 요거 독립시행 쓰면요. P는 똑같죠? 2번 중 1번. 앞면이 1번 나왔으면 남은 1번은 뒷면이 나와야지. 끝! 얘 둘을 더하면 정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요런 게 독립시행 문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알겠죠? 곱셈 정리와 연동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식의 문제가 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문제고 요거 토너먼트 하나 해야 된다. 768번으로 와봐. 768번입니다. 요런 문제. 5전 3선승제, 7전 4선승제 이런 게 부분적인 독립시행 문제거든. 이거 잘 들어봐. 자, 768번 요것도 쌤 한번 보여줘야 돼요. 요 문제도 잘 기억하세요. 잘 나온 문제입니다. 자, 768번입니다. 어떤 배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이 5번의 경기를 해서 3번 먼저 이기면 우승이야. 5전 3선승제입니다. 그죠? 요런 게 독립시행 문제야. 요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부분적인 독립시행 문제라고 표현하거든. 자, 이 부분적인 독립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때 이 배구 대회 결승에서 진출한 A, B가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그 말은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나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A팀 A가 4번째 해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 상황 이해됐죠? 매 게임마다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총 5번까지 하긴 하는데 3번 먼저 이기면 우승이야. 그때 4번째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1회, 2회, 3회, 4회가 있어. 4번째 A가 우승해야 돼. 4번째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지. 됐어? 그러면 3번의 게임이 남았는데 자, 여기 봐봐. 얘는 확정이기 때문에 독립시행과 상관없어. 알겠죠? 여기가 독립시행이야. 생각해봐. 이 3번의 게임 중 3번 중 A가 몇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 여기 A가 이김으로써 우승 아닙니까? 응. 여기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독립시행 문제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바꿔 하겠습니다. 봐. 자, 바꿔 할게요. 3번 중 A가 2번 이길 확률 요거 독립시행이죠.
그죠? A가 이길 확률 3분의 2입니다. 이게 P입니다. P. 알겠죠? 공식 적용. 3번 중 2번 3분의 2의 2승 3분의 1의 1승 이랬어? 요거 답이야? 아니죠. 왜? 이건 3회까지의 확률을 구한 거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지 우승. 그럼 끝.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 그 뭐냐 7.4 선승제, 5.3 선승제 같은 유형의 부분적인 독립시행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좀 더 몇 개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778번. 이건 약간 내신형 문제긴 한데요. 778 778 778 봐봐. 778 U짝에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일정한 이거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죠? 일정한 상태의 U짝 4개를 던질 때 밑줄 하실게요. U짝 4개를 던질 때 밑줄. 우리가 지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걸 배우긴 했는데 이게 그 U짝을 4개 던지는 거나 동전을 4개 던지는 거나 이게 동전 1개를 4번 던지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해가 쉽게. 동전 6개를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요. 2개. 2번이 아니죠.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요. 여러분 이 말이랑 한 개의 동전을 잘 들어봐.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이건 2번이래요.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요. 이 문제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행위는 다른 거 맞죠? 위에 거는 동전 6개를 한 방에 던지는 거고요. 밑에 거는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얘 둘의 환경이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알겠죠? 왜? 어차피 동전 한 개당 다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6개를 한 방에 하나, 한 개를 6번 하나 상황이 똑같죠. 이랬어요?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독립시행을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배웠지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 여러 개를 한 방에 던지는 것 또한 한 개를 여러 번 던지는 독립시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봐가지고 얘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P가 얼마인데? 2분의 1거 아니야. 한 개 던질 때 앞면 나오는 거, 그쵸? 6개 중에서 2개가 앞면이 나오고 남은 4개는 뒷면이 나오면 돼.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예. 같은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개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것 또한 독립시행의 공식으로 묶어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문제 내는 거야. 778번, 778. 우준이 됐어? 778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봐봐. U짝에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있어. U짝 아시죠? 윷놀이 해본 적 있습니까? 우준아 윷놀이 해본 적 있니? 알겠습니다. 일단 금방 이해되겠죠? 해본 적 있어요. 얘 또 윷놀이 안 해본 애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봐봐. 뭐가 나올 확률은 봐봐. 뭐가 다 둥근 면이 나오는 거죠. 평평한 거 말고, 그쵸? 거기 나와 있잖아. 그치? 뭐가 나올, 뭐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요게 둥근 면이죠. 둥근 면. 둥근 면이 다 나오는 거 뭐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뭐라 했냐면 봐봐. 4개를 던지는데 여러분 U자 한 개당 그 요런 면이 나올 확률과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이 말이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그 일정한 확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얘가 그냥 힌트를 준 거죠. 뭐가 나올 확률이 0.0256이래.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둥근면 나올 확률을 P를 할게요. 알겠죠? 뭐가 나왔다는 건 P의 4제곱이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이랬어요? 얘도 P 됐을 거 아니야? 뭐는, 그쵸? 얘일 확률이 얼마라고? 0.0256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P 잡아내라고 준 거야. 여러분 256이 2의 몇 승이야? 256이 256이 2의 몇 승이야? 느낌상 몇 승이겠냐? 2에 256이 2에 몇 승이겠냐?
256이 이게 몇 승이에요? 느낌상 몇 승이겠냐? 4승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승이겠어? 8승이겠지. 그래야 P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의 8승이 256이야. 준서가 알겠니? 2의 6승이 64, 7승이 128, 8승이 256. 알겠죠? 그럼 얘는 2의 8승이라는 건 4의 4승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결국 이 말은 P가 0.4라는 소리야. 소수를 못 소수로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요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0.4라는 거고요. 그럼 평평면은 0.6이 되겠죠. 이랬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문제 뭡니까? 이 입작 4개를 던질 때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뭔 소리야? 이걸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얘가 몇 번?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죠. 상황이 됩니까? 답은 4번 중 2번. 0.4를 10분의 4, 5분의 2로 할게요. 왜냐면 객관식이 분수로 돼 있어. 알겠죠? 그러면 봐. 4번 중 2번. 5분의 2가 2번. 5분의 3이 2번 나왔겠죠. 정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있으면 풀이는 금방 하는 거죠. 산수 잘하시고.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입자 문제 내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고요. 자, 또 재미난 문제에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781번입니다. 이건 뭐 이제 그냥 활용 문제야. 781번입니다. 한 2개만 더 보여주고 마칠게요. 잠깐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781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781 보시면 781입니다. 자, 이건 뭐 유형을 보여줄 만한 것들은 아닌데 새로운 유형을 짜본 거니까 한번 풀어보자. 자, 수지가 동전 2개를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국진이가 동전을 던진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겠지. 국진이가 동전을 2번 던질 수도 있고 1번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겠죠. 이랬어요? 첫 줄을 읽고 우리가 확률 문제 푸는 거니까 생각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국진이가 동전을 던진대. 그럼 국진이가 동전을 던질 수 있는 게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빵번일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거부터 정리해볼까? 여러분, 국진이가 동전을 2번 던지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이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동전 2개 던져 앞면 2개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이해돼? 4분의 1의 확률로 국진이는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자, 국진이가 동전을 1번 던지는 확률 얼마야?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져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맞습니다. 왜? 전체 개수 4분의 앞, 뒤, 뒤, 앞 두 가지. 2분의 1. 알겠습니까? 이거 독립시험 풀 수 있어. 선생님,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요. P가 2분의 1이니까 2번 중에 1번 앞면 나오고 남은 1번은 뒷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아 안 맞아? 맞죠? 동전 여러 개 던질 때 앞면이 몇 개? 이거 독립시험이긴 해. 알겠죠? 이해되겠어? 1%도 2분의 1이야. 오케이? 이 약분 되니까, 이 약분 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누가 2개밖에 안 던지는 거 독립시험 푸나. 그냥 2개 던지면 4개 중에서 앞뒤, 뒤앞 2개밖에 없잖아. 2분의 1. 됐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자, 문제 갑니다. 국진이가 던져서, 문제 잘 봐. 국진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 개수가 1일 때, 스톱! 밑줄 치세요. 스톱, 슬러시. 국진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 개수 1일 때, 스톱! 적으세요. 조건부. 조건부인 거 이해되겠어? 이미 결과를 나와버렸잖아.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조건부에 이런 확률 문제 만나면 뒤에 읽지 말라고. 전체 확률부터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조건분계 판단됐으니 전체 확률을 구할게요. 전체 확률 뭔데? 내가 글로 써줄게. 국진이가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 케이스 몇 가지 있어? 2가지 케이스 있죠. 앞에서 풀어봤잖아. 첫 번째 케이스, 국진이가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되겠어? 두 번째 케이스, 국진이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확률을 더해야지 이 확률 나오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 우준 이해돼? 이해되죠? 갈게요. 자, 얘 갈게요. 국진이가 동전을 두 번 던지려면 그 앞에 던진 수지가 4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돼. 여기 됩니까? 아까 푼 문제 똑같은 거죠? 4분의 1 곱하기 됐어요? 이제 국진이가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 요거 독립식 패턴이니까 동시에 풀게 알겠죠?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려면 두 번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오고 남은 한 번은 뒷면이 나오면 돼. 끝. 됐어요? 이랬어? 얘는요? 국진이가 한 번 던질 거면 수지가 이미 앞에서 앞뒤나 뒤앞이 나왔단 소리야. 그죠? 2분의 1 곱하기 한 개 던져 앞면 나오려면 2분의 1이지 뭐. 얘들 더한 게 전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에 산수 좀 할게요. 2 안에 약분하면 8분의 1이야. 4분의 1이죠? 그지? 이거 조건부 문제니까 봐봐.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답이 아니라 얘 분해. 그죠? 이제 뒤에 읽어야지. 뒤에 뭐야? 수지가 던진 게 앞면이 두 개였을 확률을 구해라. 보통 조건부는 전체를 그럼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수지가 던진 게 앞면이 두 개였다면 1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국진이 두 번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1번이 8분의 1입니다. 답은 8분의 1 이게 되겠죠. 정답이 얘입니다. 오케이? 독립시행과 저번 시간 배운 조건부를 엮은 문제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중요한 다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문제. 791번입니다. 찍을게요. 자, 문제가 얘도 사실 지금까지 푼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말장난을 이렇게 치니까 이런 데 당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풀어주는 거야. 봐봐. 자, 한 개의 동전 던져. 동전이면 좀 문제 쉽긴 한데 그냥 할게요. 한 개의 동전 던져. 앞면 나오면 30점. 자, 동전 던질 때 앞면은 30점. 뒷면은 20점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문제는 6번을 던질 때 140점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게 질문이야. 이해되겠어? 여러분들의 생각의 순서가 이래야 돼. 봐봐. 동전 6번 던져. 앞뒤가 포인트야. 이거 독립시행이야. 이해되겠어요? 왜? 같은 시행 6번 반복. 매 시행마다 앞면 뒷면 나올 확률 정해져 있어. 바뀌지 않아. 독립시행이야. 상황이 됐어? 독립시행 판단됐어? 그러면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식을 바로 쓸 수 있으면 쓰시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말로 쓰세요. 독립시행 문제는 무조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독립시행 문제인 거 알겠어? 그러면 야 n번 중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글로 쓰라고. 이해되겠어? 그럼 생각해봐. 이런 식의 배점을 부여할 건데 6번 중에 기준을 앞면 갈게요. 앞면이 몇 번 나오란 소리야. 이것부터 찾으라고요. 독립시행인 거 알겠으면. 알겠죠? 야, 앞면 몇 번 나와야 100점이야 이거. 이거 찍어봐. 야, 3, 3 나오면 어떻게 돼? 90점 60점 150이네. 그치? 점수가 줄어야 되겠네. 우준 이해돼? 3번 나오면 150이니까 10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줄여야지. 2번, 4번인가 보지. 확인해봐. 60점, 80점 맞네. 이해돼? 뭘 구하라는 거야? 6번 중에 앞면이 몇 번? 2번 나올 확률이야. 이 말이야. 말을 이렇게 쓰라고요. 독립시행 문제인데 표현이 헷갈려? 야, 그러면 말을 이렇게 써. 어차피 말을 이렇게 못 쓰면 그 문제 못 풀어.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공식에 대입하세요. 6번 중 2번 앞면이 나오고 남은 4번은 뒷면이 나오는데 정답.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확률에서 배운 6가지 모든 유형에 대한 정리가 끝이 났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숙제는 오전에 이제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은 앞부분에 대한 오답 진행하면서 필요한 건 화요일에 이제 클리닉 진행할 거니까 그때 질문하시고 741번부터
어려운 문제 전까지. 알겠죠? 몇 번이 74. 적어줄게. 아, 74는 아니구나. 수식 문제부터. 문제 문항수 많습니다. 일단 홀수만 한번 돌려와. 685부터. 준성이는 복수부터 복해라. 685부터. 복수 딱 해놓고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라. 685부터 807까지. 홀수만 다 풀어서 화요일에 들고 오세요. 알겠죠? 화요일 교재 들고 와가지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이번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수능 특강, 토요일날 수투, 일요일날 수원 일단 푸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클리닉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